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통합진보당 김미희입니다. 오늘 2013 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에 나와주신 진수린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윤영진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질의를 받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65쪽에 보면 통합재정수지 흑자 감소, 관리재정수지 적자 확대, 총수입 증가율 증가, 국세 수입 정체, 세계 잉여금 감소, 세수 부족에 따른 2월액 불용액 증가 등으로 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약할 구조적 경향성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재정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OECD 평균이 42.7%인데요. 우리나라는 31%이니까 11.7%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GDP에 비해서 재정 지출 규모가 11.7%가 우리나라가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원화를 환산하면 우리나라 GDP는 약 1200조이고 그러면 OECD 평균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국가 재정이 140조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렇게 평균에 비해서 네.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013년 결산액이 352조인데요. 그 352조에서 140조를 더 해야 OECD 평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국가 재정 규모가 39%가 늘어나야 된다는 그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2013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그러니까 2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의 외환 위기 이후에 지난 4년간 해마다 적자 규모가 늘어났고 재정 적자 누적에 따라서 국가 채무도 2013년에는 39.5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국가 채무 총액이 482.6조 원이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961만 원가량인데요. 올해 말이 되면은 1000만 원이 넘겠죠. 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이 되면 국가의 채무가 국민 1인당 1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국가 재정을 대폭 확대하지 않고서는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날 상황을 고려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조는 실제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경상 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 부담률은 2012년 우리나라가 IMF의 집계로는 19.3%, OECD 집계로는 26.8%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28개의 선진국의 평균은 조세 부담률이 35.2%입니다. 그러므로 IMF의 집계에 의한다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15.9%가 낮습니다. 즉 세금을 덜 걷고 있다는 얘기죠. 조세 부담률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한 조세 부담률을 늘리는 방법으로 제 생각으로는 최고 소득 계층과 고이윤을 갖고 있는 그러한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시죠? 네,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전통적인 증세 논쟁인 소득세, 법인세의 최고 구간 신설과 확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 또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정비, 또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이러한 증세 방향에 대해서 교수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까 이 손부자 정세 후 보편 정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스웨덴도 한번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거기도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세금을 팍팍 올린 게 아니고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맞는 그 조세 계획을 통해서 세금을 새로 추가 징수하고 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실정에 맞는 조세 계획이 뭐일까? 뭐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증세라고 하면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가진 사람도 굉장히 불안감에 떱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자 증세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말보다도 명확하게 최고 소득 계층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구간을 신설해서 그 최고 구간이 아닌 사람은 굳이 증세에 그러한 불안을 할 필요가 없고, 정말 너무 많이 버는 사람들은 또 그러한 너무 많이 버는 기업들, 그러한 특정 사람들,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전체의 그러한 평등을 고려할 때 그분들이 좀 세금을 더 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찬진 변호사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126쪽에서 세원 확충, 누진 과세 체계 정비 등 보편적 복지국가에 부응하는 증세 등 조세 재정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사회단체가 좀 보편복지에 관련된 재정 부분 좀 논의를 할 때 결론적으로 봤던 부분이 뭐냐면, 선후가 있긴 있지만 현재의 재정 사이즈가 워낙 작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건 국회건 아니면 시민사회 다 그 부분에서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재정 지출 구조 개혁과 관련된 부분하고 일부 조세 감면 문제만으로는 재정 사이즈를 복지국가 모델에 맞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그렇게 하려면은 궁극적으로는 증세를 해야 되는데, 증세 방법에 있어서 선부자 증세, 후 보편 증세 이런 논의도 있고, 아니면 현재 같은 비과세 광범위한 비과세 계층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과세 세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과세를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함께 가는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증세 모델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가덕이적인 단계에서는 부담 능력이 있는 집단들에 대한 부유세에 유사한 그런 형태의 과세 같은 거를 전격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경기 의왕 과천시 새정치연합의 송호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